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원전 종목군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많이 올라온 만큼 급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계속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면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여기 4월, 5월, 6월 달 이렇게 큰 시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자, 시세가 시작되는 초반에 나와야 되는 그 움직임 자체를 뭐라 그랬죠? 제가 신고가라 그랬죠. 추세 전환의 그 신호탄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지금 보면 무언가 올랐다가 고가 찍고 빠져서 뭐 횡보하고 있는 요 정도의 움직임 보이잖아요. 뭔가 고가도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 기간을 늘려서 볼게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24년도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이거 2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대략 25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죠. 2달러 이하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1.8부터 시작한 거니까. 자, 그러면 2달러로 잡았을 때 50달러를 넘겼으니까 대략 25배 정도 올랐는데, 이런 과정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받았었던 수주 물량은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뉴스케일 파워는 비싼 주식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건 비싼 주식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는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 기준에서 보잖아요. 60배가 넘어갑니다. 60배.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30배인 것을 감안한다면 엔비디아의 PER은 평균 PER보다 2배가 높아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잡주예요?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만이 신고가를 유지할 수 있고, 즉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가를 유지한다는 거고, 가격대가 높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는 AI 에너지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단에서 뭔가 이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원전에 대한 이런 이 산업의 발전 방향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걸 보세요. 그럼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쪽에 대한, 그쵸? 이쪽 산업군, 원전 산업군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뭘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이번에 어떤 악재가 터졌어, 세력들이 이렇게 될 거야, 수급은 이렇게 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미국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맨 앞단에 있는 게 AI라고요. AI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시세를 내고 있는 엔비디아조차도 아직 시세가 꺾이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전에 대한 성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되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 마찬가지고 오클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설계 기업인데 이쪽에서 성장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요. 납기도 못 지키는데 단가에서 떨어진 거 못 봤습니까? 유럽에서, 체코에서 수주를 받은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요. 즉 단가를 포함해서 뭐 납기나 이런 부분들 한국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한국보다 원전을 잘하는 쪽이 있죠. 중국, 러시아 있습니다. 근데 미국 본토에다 원전을 짓는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들어가서 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큰 시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시키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미국에서 만들어 준다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해야 될 때지 팔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느냐, 반등 확인이 될 때마다 매수 구간을 잡고 있어요.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한 결과 쭉 내려서 보시면 어때요? 117%, 151%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또 삽니다. 언제? 반등 확인될 때마다. 분할 매수가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를 내고 있을 때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세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하락하긴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주지만 우리 기술은 사실상 잡주라고 볼 수 있죠. 내용 보시면 어때요? 가격 지키잖아요. 당연히 사이즈가 작은 만큼 급등락은 있지만 가격을 지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을 때 어때요? 동일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랬을 때 수익 구간 얼마? 23%씩.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로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 200% 가까운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냅니다. 언제부터? 신고가 구간부터. 자, 그러면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만 이렇게 나오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같은 거.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 계속 발생해요. 계속. 그런 결과 어때요? 쭉 내려서 보면 24년도에도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터지죠. 그리고 올해까지도 어때요? 수익 구간 지속적으로 만들고 다시 매수 구간 또 잡습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서 이격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반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장대 음봉 떨어뜨리고 하락이 많이 나왔다면 싸게 산 애가 아니라 팔고 다시 잡아야 돼요. 다시 잡는 구간은 언제요? 반등 확인하고. 이 매수하는 구간들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반등 확인 이쪽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7월 28일 날에 33% 수익 구간. 안 빠지는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안 빠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는 미국에서 좋아지게 만든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 근데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어때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너무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락폭이 단기간에 커질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지만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셔야 되고 뉴스케일 파워 말고 오클로의 주가를 봤을 때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죠? 신고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급등락하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왜?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조정 없다고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먼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뉴스케일 파워 얘기하면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좋아질 거라서 올라왔다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이 높아진 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1조 이 끝이에요. 매출이 늘어요? 비슷해요. 그쵸?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 올해 뭐 수주가 뭐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수주가 나온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합니까? 1조 찍던 영업이익을 갑자기 뭐 3조 4조씩 이렇게 찍어요?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미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서 빠지고 끝냈어야 돼요.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웨스팅하우스 노예라면 안 빠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이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매수 타점 관련돼서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은 제가 연휴 기간 중에도 계속 시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간단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한국 시장은 연휴 전까지 주도주 위주로 급등이 진행되었다. 연휴 끝나고도 주도주에 집중하면 된다.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왜?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하니까. 그리고 신고가 종목군들, 즉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네이버 그룹주 이 안에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휴 직전까지도 어때요? 보세요. 10월 2일 날 절대 매도하지 마라. 절대로. 왜 그럴까요? 제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매매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알테오젠 수익 계속 터지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수익 구간 100% 이상의 수익 구간 터지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주도주 안에 들어가죠. 하나오션 같은 거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구간 계속 잡아요. 최근에 고가에서 등락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지연되니까 손절이 잡히죠. 근데 1.5%, 0.7% 이래요. 근데 수익 볼 때 어때요? 30%씩. 적게는 6%대씩. 이게 지금만 그래요? 아닙니다. 연초 언제예요? 신고가 만들고 2월달. 이렇게 시세 구간이 나온다고요. 시세는 그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신고가를 만들지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이 있다? 그럼 그건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시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시기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격이 올랐고, 가격이 올랐다는 건 돈이 들어왔고, 지금 가격을 오른 가격에서 물론 최고가 7만 원대에서 등락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6만 원을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구간마다 우리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돼요. 왜? 미래 가치가 반영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유지된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단순히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됐네요. 세력들이 이렇게 했어요. 100% 파악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에서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이게 가격 반영이 되어 있다. 깨질 것 같았으면 8월 달에 깨졌다. 그리고 지금은 매수관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정을 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반도체가 올라가는 상황. 이게 나오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 미증시가 좋아야겠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안 빠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안 빠질 때 4월달, 5월달 이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때요? 매수, 매도 70%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바닥에서 사요? 아닙니다. 왜? 조정은 있으니까. 그 조정 구간을 피하는 방법은 내려가는 걸 보고 파세요. 그리고 올라오는 걸 보고 사세요. 이랬을 때도 70%대 수익 구간 터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